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대단원 5, 첨단 기술의 세계, 중단원 2, 두 번째 단원입니다. 편안한 삶을 디자인하는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가 총 중단원 기술의 분류를 하면 5개가 있는데,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수송기술, 이렇게 5개 단원이 있죠. 5개 단원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딸린 소단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첨단 기술로 초고층 빌딩과 초장대 교량을 건설할 수 있다는 요 소주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건설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내진 설계와 첨단 유지 관리 기술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요 3가지 소단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소단원 1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회적 요구에 맞춘 새로운 건설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세 번째 내진 설계와 첨단 유지 관리 기술로 재난을 예방한다는 요 주제를 갖고 2시간에 걸쳐서 건설 기술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건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정하면, 첨단 건설 구조물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건설 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난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익혀서 나름대로 개인별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원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거 첨단 건설 기술을 하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라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제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기술에서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자재를 가공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제조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예로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책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상이라는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원자재, 이게 원래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원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가공 변형시켜서 이런 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드는 게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은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사물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제조기술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첨단 건설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도시 전경을 보고 한번 우리가 한번 묻는 거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도시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조물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물은 크게 나누면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이 있는데, 건축 구조물은 어떤 게 있고 토목 구조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건설 구조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 건설 구조물이 있는데, 건축 구조물은 어떤 게 있고 토목 구조물은 어떤 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물은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학교나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것들이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선생님 눈에는 이 3가지가 보이는데 학생들은 이거 외에도 더 보일 수 있겠죠? 이 3가지를 예를 볼 수 있고요. 토목 구조물은 뭐냐면 교량이나
운동장이나 아마 공원이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잠깐 건축이라는 말, 토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 구조물은 어떤 거냐면,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를 건축 구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토목 구조물은 뭐냐면 사람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자연 구조물들을, 이런 것들을 개량 보수해 가지고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목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건축 구조물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토목 구조물은 뭐냐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자연 환경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토목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건축 구조물은 여기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공공용,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건 뭡니까? 그렇죠. 공공용이죠. 아파트는 뭡니까? 예, 주거용이 되겠네요. 빌딩. 여기서 얘기하는 빌딩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빌딩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업시설로 만들어진 빌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업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목구조물은 이수와 치수 부분, 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시설물들, 도시와 환경 부분, 국토 개발 부분, 이렇게 나뉜다고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량 같은 거는 아마 교통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운동장은 어떤 데 속할까요? 그렇죠. 도시와 환경 분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공원 역시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도시와 환경 분야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수, 이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수, 이수 부분? 예, 치수, 이수 부분 대표적인 건 뭐냐면 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잠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은 미래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등장할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떤 구조물이 많이 등장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초대형 구조물. 그렇죠? 아까 그림에서 잠깐 봤지만 굉장히 큰 구조물들이 더 많이 들어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자립형. 요즘에는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에너지 소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다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자립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기술에 대한 용어를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이란 뭐냐면 인간에게 유용한 구조물, 인간이 만든 구조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유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건설기술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우리 활동에서 우리가 봤지만 건설기술은 크게 나누면 이 구조물인데 어떤 구조물이냐면 토목과 그 다음에 건축과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은 사람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개선한 그런 구조물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연 환경을 극복해서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를 극소화시켜서 살기 좋은 공동의 생활 기반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 도로나 교통, 상하수도, 터널, 댐, 이런 것들. 이거는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런 활동 공간, 쾌적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이런 공간은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상점, 병원, 체육관, 이런 것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첨단 건설 기술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초고층 빌딩하고 초장대 교량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고층 빌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초고층 빌딩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마 롯데월드를 연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다가 지금 이거 눌러가지고 바로 클릭을 하면 롯데월드 타워에 대한 것들이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위도랑에서는 이것들을 클릭해서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롯데월드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고층 빌딩이 뭐냐 하면은 높이가 200m 이상이고 50층 이상인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화성 동탄에 가면 메타폴리스가 50층이, 60층이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거 역시도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은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네, 여기에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얄 클릭 타워고요. 이건 상하이 타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에 있는 금융센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건설 기술의 상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 빌딩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건설 기술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세계에서 으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감리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쪽에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실제 만드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에 거의 1, 2, 3번 안에 들어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이런 건설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고층 빌딩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초고층 빌딩을 지면 단순하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이 건물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진이나 강풍 이런 같은 수평화 중에도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건물 자체적으로 위에는 모든 것들은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건물이 크게 지면 질수록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이런 건물 자체 하중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거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기술력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초고층 빌딩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초고층 빌딩이 붕괴가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소요가 된다는 게 이 초고층 빌딩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지만 미국의 9.11 테러가 생겨가지고 빌딩이 붕괴가 됐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가 초고층 빌딩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자기 기능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고층 빌딩의 특징이 아니겠냐라고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고층 빌딩에 적용하는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지진이나 강풍 바람이죠. 영향을 받아서도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초고층 빌딩의 첫 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양으로도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우리가 초고층 빌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 안에는 뭐냐면 니켈과 크롬 같은 이런 강성이 굉장히 단단한 이런 구조물들을 같이 섞어서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보다도
강한 이런 콘크리트를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초고층 빌딩에 필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코어웰 같은 이런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코어웰이라는 거요. 건물을 만드는데 기둥이 있습니다. 다시 기둥의 중간점에 좀 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이런 중심벽을 만드는 게 바로 코어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초고층 빌딩에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아니겠냐라고 보고요. 이거 말고도요, 아웃리거라고 해서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커튼웰이라고 해서 커튼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리창 같은 것들 많이 다 달게 되는데 초고층 건물들에 굉장히 단단하면서 튼튼한 이런 유리창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크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튼월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냐면 위에 있는 높은 곳까지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고압 송출 콘크리트 공급 장치도 필요하고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초고층 빌딩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롯데월드타워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적용된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초장대 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대 교량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정의부터 얘기하면요. 경관장, 그러니까 경관장이라는 것은 중심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타워가 이렇게 쭉 큰 다리의 교량이라고 하면 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세워져 있는 그 다리에 보면 그 다리의 길이가 현수교일 때는 2000m 이상, 사장교일 때는 1000m 이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장대 교량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장대 교량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강풍이나 강진. 왜냐면 아무래도 바닷가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교량이 다리가 교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선박 충돌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경관의 길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주탑이라고 해서 다리와 다리에서 만들어진 것을 주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높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고강도 케이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좀 이따 보겠지만요. 고강도 케이블도 필요하다. 강도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거, 10배, 100배 센 거를 해놔야 재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초장대 교량인 현수교하고 사장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면 사장교는 이게 경사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와이어를 이 주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양쪽으로 연결해서 마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사람이 서 있는데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형상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어디냐면요, 인천대교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교통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법이죠.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갈 때 아마 한 번씩 지나갔던 이 교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현수교입니다. 아까하고 좀 틀리죠? 현수교는 어떤 거냐면요, 주탑과 이걸 주탑이라고 합니다. 이 주탑의 높이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낮게 보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인천대교의 현수교는 63빌딩 높이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탑을 하나 세운다는 거는 뭡니까? 63빌딩을 하나 건설한다는 거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바다 위에 세우니까 더 어렵겠죠. 똑같습니다. 이거를 주탑이라고 합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요. 그 연결된 케이블과 연결 사이를 이 상판 구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현수교라고 얘기합니다. 현수교는 이 모양이 참 아름다워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건 어디냐면요. 여수에 있는 이순신 대교입니다. 이순신 대교. 그래서 총 길이가 2.26km고 경관거리가 1545m인 현수교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뭐냐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장대 교량에 적용되는 기술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이런 극한 상황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극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뭐냐면 여객선이 지나가다가 충돌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실험실에서 미리 연습을 해봐서 충분히 그거에 견딜 수 있도록. 왜 붕괴가 되면요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한 몇 년 전에 7, 8년 됐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리가 하나 이게 교각이 부러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크고 인명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탑을 세우는 데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탑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대교의 주탑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63빌딩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63빌딩 하나 건설한다 생각한다면 바다에다가 중간에다 건설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설계를 튼튼하게 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이 아니고 작은 모양이지만 강도가 똑같은 이런 고강도 케이블을 써야 우리가 훨씬 더 이 초장대 교량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니겠냐 하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나눠줬던 학습활동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술은 뭐라고요? 그렇죠. 인간에게 유용한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건설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설기술은 토목과 건축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토목에는 자연환경을 극복해서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런 생활 기반을 만드는 자연환경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토목이라고 그러고요. 건축은 인간이 안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쾌적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층 빌딩. 초고층 빌딩의 개념을 보면요. 롯데월드타워를 아마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꼭 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정의를 보면요. 높이가 200m 이상 아니면 50층 이상의 건물이 바로 뭐냐면 초고층 빌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 몇 개 소개하면요.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얄 클럭 타워, 상하이 타워, 부르자 할리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초고층 빌딩에 필요한 기술들은 내진 내풍 설계에 지진이나 바람이나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렇죠?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강도 콘크리트, 그죠? 고강도 콘크리트, 그죠? 작은 모양인데 강도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니켈과 그런 것 같은 다른 것들을 혼합해서 넣어가지고 좀 더 콘크리트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모양은 크기는 작지만
강도는 똑같은 이런 규모로 만드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코엘 중심벽을 만들어서 좀 더 단단하게, 왜냐하면 높은 건물을 치면 질수록 건물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 흔들림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코어웰이라고 그럽니다. 코어웰이 이게 적용됐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롯데 월드타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 월드타워에 적용된 기술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진 내풍, 고강도 콘크리트, 코어웰, 이거 말고도 뭐냐면 아웃리거, 커튼월, 콘크리트 고압, 수직 압송 펌프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에는 이거 세 가지 말고도 다른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롯데 월드타워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장대 교량은 주탑을 높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냐면 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경관장이 2000m 이상인 현수교나 2000m 이상인 사장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장대 교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장교는 어떤 게냐면 인천대교나 서해대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수교는 우리나라에는 이순신대교하고 광안대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씩만 소개를 했습니다. 초장대 교량에 적용되는 기술은 이렇게 강풍이나 진동이나 그 다음에 외부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높이 주탑을 세우는데 이 높이 세우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설계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고강도 케이블, 같은 케이블인데 단위 면적당 크기는 작지만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중량으로 사용하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절약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이제 인천대교에 적용된 첨단 기술 한번 적어보는데 이거 선생님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천대교라는 클릭을 해서 한번 적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교량은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나누면 교량은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나눠집니다. 거덕유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양쪽을 그냥 상부구조에다가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그냥 상판을 얹어놔 가지고 만든 것들을 거덕유, 단순교라고 하고요. 아치교는 뭐냐면 아치 형태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한 것들을 아치교라고 얘기합니다. 트러스교는 뭐냐면 서로 엮었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냥 한강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 한강을 지나가는데요. 양쪽을 보면 어땠습니까?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트러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면교는 어떤 거냐면 다리하고 기둥이죠. 이 위에 있는 이 상판인 보하고 이것들이 일체 형태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면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라면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수교는 뭐냐면 주탑 사이에 케이블을 걸어놓고 케이블을 다시 수직 케이블을 연결해서 상판에다가 매단 이런 교량이 현수교가 되겠고요. 사장교는 주탑에다가 상판에다가 가운데다가 놓고 양쪽에 그것들을 케이블을 연결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양쪽에 물건을 들고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형상평가 볼게요. 다음 그림은 초고층 빌딩에 적용된 어떤 기술인가? 자, 이건 어떤 기술입니까? 초고층 빌딩에 적용된 기술 중에 네, 코어웰 맞습니다. 코어웰.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초장대 기술에 적용된 기술인지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겁니까? 초장대, 그러니까 교량에 적용된 기술이죠. 어떤 겁니까? 네, 고주탑 설계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거를 이제 하고 건설 기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